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 씨의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 있는 교수들과 조 후보자의 일부 가족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면서도 가족들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오후 7시 30분 교내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며 예정됐던 촛불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예산 5조 원을 투입해 100여 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원료가 이미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삼성전자 측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지난달 1일에 이미 중국산 제품의 품질 테스트까지 마쳤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1시간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8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폭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9일 화재로 놓인 3명이 숨진 전주의 여인숙입니다. 지금은 정리 작업이 한창인데 이 잔해 곳곳에 불에 탄 부탄가스 통들도 보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이 된 여인숙의 안전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차례 지급한 장학금이 뇌물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등에 관여한 교수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서 출국 금지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 금지 대상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제공입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조 후보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수들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발표 요지록에 이름을 올려준 공주대 김모 교수입니다. 교수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일부 가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의 출국 금지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에 의해 위촉되는 과정에 노 원장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적혀있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는 주치의와 조 후보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강대환 부산대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했습니다. 지방 의료인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지역 안배 차원이라면서 앞으로 지방의 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노 원장 자신이 주치의 위촉에 역할을 했다고 적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위촉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업무인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알지 못할 뿐더러 조국 후보자로부터 어떠한 추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치의인 강대환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장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취재진의 연락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은 노 원장의 진술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식의 보도가 떠오른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는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은 간접 투자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라는 의혹을 끊이지 않고 있죠. 저희 JTBC 취재진이 애초에 이 사모펀드 운영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사업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2016년 2월에 작성된 이 자료에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코스닥 상장사와 국내 완성차 회사의 협력업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우회 상장이라는 투자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자동차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I회사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I사는 통신 관련 업체인 P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사와 코링크, 웰스 CNT는 2016년 이후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링크는 사모펀드를 통해 웰스 CNT와 WFM에 투자를 했고 I회사에도 투자를 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 회사 모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코링크 내부 문건과 투자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코링크가 2차 전지를 매개로 이들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WFM은 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2차 전지 사업 관련 투자는 이뿐이 아닙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2차 전지 관련 A회사의 주식을 3억 원어치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웰스 CNT와 WFM의 사업 목적에 2차 전지가 추가된 뒤인 지난해 1월 A사 주식은 전량 매도됐습니다. 코링크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사실상 직접 투자 형태로 운영된 건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황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왈가왈부 안 하겠다던 반응과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피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할 말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리 준비한 원고 없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어제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의혹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할 말은 다 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조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청와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입장 취재가 됐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 역시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사퇴할 일도 없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오늘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좀 더 의견을 듣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예. 언제쯤 그러면 결론을 낼 거라는 얘기는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취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것도 역풍을 우려해서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만 그러면 좀 이해를 하도록 하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근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JTBC가 취재한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 법을 어긴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검증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안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고 또 개혁 의지가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자 본인의 혐의만 없다면 임명을 한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오촌 조카의 자택까지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이 친인척의 불법성이 드러나도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친인척 중 범죄자가 있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촌 조카가 연루된 이 사모펀드는 이 조 후보자 본인과 부인 등 가족이 모두 투자를 한 상태여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다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이게 금방 끝나진 않을 테니까요. 수사가 이렇게 계속되면 여론을 중시하는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문회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도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오래된 일이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도 되돌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서 고사를 한 이 문 대통령 본인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도 압수수색 당일에서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례가 없는 행위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사실 전례는 있었고 그것은 이번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깬 것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몰랐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도 압수수색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 금지를 하려면 법무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안이 깨질 걸 우려한 겁니다. 법무부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취재를 시키면서 관계기관은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압수수색 뒤에 나왔고 특히 법무부 등과 협의를 안 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댓글 수사팀장 시절 외압을 우려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법무부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아예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계획을 미리 보고하는 관행을 깼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만간 한국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패스트트랙 농성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한국당의 현역 의원은 59명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라는 대통령께는 지명 철회를, 조국 후보자에게는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대여 공세를 펴고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수사로 드러난 여권 유력 인사에도 거침없는 윤석열 수사 스타일이 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에 이어 조만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패스트트랙 사건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등 모두 109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걸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경찰이 1차로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당은 의혹 검증과 거리가 먼 인물들까지 무더기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증인 리스트에 극우 성향 단체 대표를 지낸 인사나 대학 총학생회장까지 들어가면서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증인 채택 협상에서 논란이 된 인물 중 한 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야당에선 의사를 대표해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밝힐 증인으로 최 회장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05년 극우 단체인 서북청년단의 후계자를 자처한 자유개척청년단 대표를 지냈습니다. 자유통일해방군,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정치 공세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언급됐습니다. 폴리페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공세 장으로 만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른 증인들은 저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제가 다른 증인에서 뺄 수 있다. 몇몇 분들만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준다면 25명에서 축약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달 청문회장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5일 전인 내일까진 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이틀째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내용과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실시간 검색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검색어가 번갈아가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오늘 오후부터는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새로운 검색어도 등장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색어는 오늘 하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는 어제 반나절 만에 순위가 수직 상승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두 검색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조 후보자 관련 게시물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오후부턴 조국 힘내세요가 가짜뉴스 아웃으로 바뀌어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사용자의 검색 동향을 반영하는 구글 트렌드에선 지역별로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는 경기와 광주, 전북, 충남, 서울 순으로 분포됐고 조국 사퇴하세요는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검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팩트의 옳고 그름보다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양쪽의 가치 충돌로 번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그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은 저희가 2부에서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일본 정부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허가 면제국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왔던 일본은 오늘은 아예 정부 대변인이 나서서 대놓고 강제징용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날 강제징용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現下の日韓関係における最大の問題というの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であり、一連の大法院判決により韓国側によって作り出された国際法違反の状態を解決すること。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간의 대립도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는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 내놓는 일본 정부를 향해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비에서 시작된 탈일본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외교 문제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건 금기라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바꿔 쓰려 하는 것도 또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맞서서 기술 자립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핵심 품목을 개발하는 데 앞으로 3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청와대의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 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향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 역시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 전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자립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만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의 수출 규제를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약 2달 전인 지난달 1일이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발표에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이어졌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본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이미 고순도 불화수소에 사용할 중국산 불산의 품질 테스트를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 수출하던 일본 업체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승환 기자. 충남 아산의 펨테크놀로지 공장입니다. 이곳에선 일본 모리타 화학으로부터 수입한 불산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해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깎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일본산이 아닌 중국 DFD사의 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수시로 공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산 불산을 실은 탱크로리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업체가 중국산 불산의 품질 테스트를 마친 건 지난달 1일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예고한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해서 평가 받은 건 앞으로 1일 본격적인 납품은 이제 지난주부터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회사들의 불산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이 중 중국 DFD의 불산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현재 중국산 불산은 삼성물산이 수입하고 펨테크놀로지가 가공을 맡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건 맞고요. 승인이 된 것 같고 일본 물량은 발표가 나와서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산 불산은 일본산에 비해 불순물이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늘어난 생산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중국산을 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공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불산을 우회 수출하겠다던 일본 업체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いや、それはちょっと聞いてないですね。最近になってサムソンや中国からフッ化水素酸を入れてサムソンへ入れていると。 삼성전자 측은 품질 테스트를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고순도 불화수소 수급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로 온 사회가 지금 술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흔들림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첫날인 오늘 골목 상인들이 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산 재료를 쓴 우리나라 제품들까지 모두 골라내서 팔지 않겠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서 후쿠시마 근처 식재료를 철저히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가운데 보이콧 재팬 글자가 선명합니다. 가게 앞엔 불매운동 안내문이 붙어 있고 일본산 담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동참해야 될 일이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일제 압박 때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는 상인들이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일본 제품을 전부 뺀 상태고요. 앞으로도 일본에서 멈추지 않는 이상 저희도 계속 이제 불매 운동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불을 붙였던 소상공인들이 이번엔 일본산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원료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력을 추적하여서 자영업단체들은 특히 식품 대기업에 첨가물 원산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원재료가 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더라도 계속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도 70%가 넘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예, 한일 정부 사이의 갈등의 불똥이 고교 야구팀 티셔츠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일본의 고교 대표팀이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 내 정서를 감안했다면서 일장기 디자인을 뺀 셔츠를 입었는데 이것이 일본 현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 대표팀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한국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선수단 모두가 아무런 무늬가 없는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난 대회 때까진 재팬이란 글씨와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 고교 야구연맹이 현재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민무늬 셔츠를 준비한 겁니다. 다케나카 연맹 사무국장은 한국의 정서를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수단의 안전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국가대표가 일장기가 없는 셔츠를 입고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국기 없는 한국 원정은 안 된다고 치고 나왔고 온라인에서는 불필요한 배려였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유명 산악인인 노구치케는 한국 입장에선 일장기를 달면 위험하다는 우려가 더 모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스가 장관은 민간 스포츠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 하순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선 비생산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고위 당국자를 통해 나왔다는 발언입니다. 효력이 사라지는 11월 23일 0시 이전에 결정을 번복하라는 촉구로 풀이됩니다. 지소미아의 대안으로 제시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선 번거롭고 불편해 쓸모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 원상 회복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입니다. 공은 일본으로 넘어가 있는데 미국의 목소리는 한국을 향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도 온도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이 한일 간 진행 중인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와 독도 훈련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쪽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중립의 모양을 갖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 촉구와 해결 노력 지지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니까 오늘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 관계는 문제 없을 테니 미국은 실망과 우려의 표시를 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가 쏟아지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오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 때문에 내려진 결정일 뿐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건 아니란 점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실망과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자제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미 국무부가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조 차관이 지적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대사가 내일 참석하기로 했던 재향군인의 초청 강연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재향군인의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양해를 구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은 내일 한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업체 관계자들이 정부 탓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외국인 임원들은 아예 오질 않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예전에 더 안전한 기준을 만들었더라면 기업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옥시 대표가 정부 책임이 크다는 식의 언급을 하자 피해자들이 유체이탈화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증인으로 채택된 옥시 본사 임원들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회를 우롱하고 인재 사회적 참사 특조위까지 우롱하고 이렇습니까? 핵심 인물인 거라부제인 전 옥시알비 대표는 2016년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도 올랐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그룹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 세균 제거도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110만 개, 옥시와 애경 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면서 흡입독성 테스트, 인체 안정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은 거잖아요. 했냐 안 했냐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네, 다만 됐고요. 현재 판매 중인 다른 제품들도 흡입 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가수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이른바 환치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 가수 승리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력 기쳐들어서 죄송합니다.
승리 씨는 상습 도박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거액의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서 외화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승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YG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도박 자금의 출처를 쫓아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승리는 일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환치기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환치기가 드러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까지 인정되면 벌금이 크게 늘고 처벌도 가중됩니다. 경찰은 내일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를 소환합니다. JTBC 김기영입니다. 20대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 손상이 와서 뒤늦게 깨어난 일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병원인데 심지어 이 병원은 유가족을 사칭해서 JTBC에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 4월 송출 기사 삭제 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1통을 받았습니다. 코 수술받던 대학생 사망사건 보도 영상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사망한 대학생의 아버지라고 적혔습니다. 병원에서 위로를 건넸고 책임 있는 모습에 진실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병원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도 성형수술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면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만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보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원서는 성형외과 관계자가 썼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유가족에게 서명만 받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기로 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서명해달라고 해서. 근데 아버지 이거 편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셨어요? 예, 그런 것까지는 그런 건 안 봤습니다. 예, 전 처음 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거 그렇게 보낼 수가 있지? 우리가 보낸 것처럼 그렇게. JTBC가 자문을 받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부정 행사,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성형외과에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보도한 심정지로 뇌 손상이 왔다가 깨어났다는 기사를 삭제 또는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전혀 없이 회복됐는데 뇌 손상 또는 뇌사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퇴원 뒤에도 고열과 가슴 통증,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헤어진 한국인 여성을 협박하고 보복성 음란물을 유포한 뒤에 본국으로 도피한 중국의 유명 경제 전문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입국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에 오도록 유도해서 붙잡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돌아온 A씨에게 두려움은 일상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 B씨와 만났다 헤어졌는데 B씨는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자신을 만나달라며 협박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냈습니다. 그냥 진짜 병원 갈 때나 밥 먹을 때 있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일이 당할 거라는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거 될지도 몰랐고. B씨는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현금 600만 원과 가학적인 성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넌 날 잡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서 자기는 중국인이고 이런 일은 필리핀에서 처벌받으면 돈만 내면 된다. 지난 12일 B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가 만나줄 테니 제주도로 오라고 연락했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수개월이 걸리는 국제수사협조 대신 입국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올린 불법 촬영물을 재유포한 한국인 남성 장모 씨도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B씨를 불법 촬영과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한 사이의 경기는 오는 10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경기를 전후로 해서 개성 쪽의 육로 관광을 재개해보자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정부를 설득해보려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남북은 오는 10월 15일 평양에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북한 축구협회가 이 같은 뜻을 아시아축구연맹에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 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개성 육로 관광을 재개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화하진 않은 방안인 만큼 일단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런 뜻을 전한 뒤 우리 측 반응을 살펴가며 설득을 해보려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이 불가피했다, 이해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오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이런 모습만 보이면 미국과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한 육로 관광 재개 제안과 관련해서도 북측에서 공식 제안이 온 것은 없다면서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평양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48만 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비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앞차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연신 빗물을 닦아내보지만 곧바로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시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그나마 통행이 허용된 도로 위로도 차량들이 기어다닙니다. 일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사가 등 규슈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입니다. 하루 강수량이 400mm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호우와 관련해 가장 높은 단계인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佐賀県と福岡県、長崎県に大雨特別警報を発表しました。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후쿠오카 구루메시에서 10만 명을 비롯해 22만 5천 세대, 48만 명에 대해 즉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사가현 다케오시에선 도로에 있는 승용차가 빗물에 휩쓸리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마련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 주말에 홍콩 시위 중에 경찰이 경고용이긴 했지만 실탄을 발사해서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권총을 든 경찰을 온몸으로 막아선 한 시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천안문 사태 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섭니다.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린 채 총을 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발로 걷어차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경찰을 막아선 이 남성에겐 피스톨맨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30년 전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를 막아섰던 탱크맨을 떠올리게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홍콩 정부가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법이 발동되면 행정장관 직권으로 체포 구금 등이 가능해지고 교통과 통신, 출판, 집회의 자유는 통제됩니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는데 최장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장관은 최근 긴급법 발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We want to put an end to the chaotic situation in Hong Kong through law enforcement and so on. 이 때문에 홍콩 언론들은 직접 개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 정부가 홍콩 자체 법규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 분쟁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상륙한 미국의 할인마트 코스트코 1호점에는 중국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너무 몰려서 5시간 만에 영업을 중단하고 이제 좀 그만 와달라라고 공지했을 정도입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코스트코 1호점 상하이점에 들어가려는 줄이 끊일 줄을 모릅니다. 주차까지는 3시간, 계산해도 2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인파가 몰린 겁니다. 결국 교통정체와 안전사고를 우려한 매장 측은 영업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전 세계 매장 중 가장 큰 1,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췄지만 이미 회비 5만 원을 낸 수만 명의 중국 회원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코스트코의 화려한 중국 상륙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Look at those crowds. That is not Black Friday crowds in the U.S. That is a Costco store opening in Shanghai. 코스트코는 이번 개장을 앞두고 중국의 중산층을 겨냥해 명품 가방과 최고급 고량주 등을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마저도 미국을 향해 큰 소리 치는 데 활용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아줌마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며 미국에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1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의 지인부터 동네 선배들까지 13명에 달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도 학교도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A양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엄마와 알고 지내던 성인 남성 2명이 A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밤에 A양 엄마가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A양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턴 A양과 같은 동네에 사는 중고등학생 11명도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해 협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상황을 먼저 알아차린 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급히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인 가해자 1명과 학생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 3명은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선생님들은 A양을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A양 옆엔 엄마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서 돌보고 있고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또 안 가신다고 그러네요. 보호시설 입소도 권유했지만 A양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범행을 당하는 사이 보호자와 학교는 무엇을 했는지 어른들이 반성할 때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화물선을 해경이 급습했습니다. 코카인 100kg, 3천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양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큰 화물선 옆으로 해경 경비함정 2척이 붙습니다. 수사관이 선실로 올라갑니다. 마약 탐지견이 방안 곳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습니다. 잠시 뒤 닷줄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여러 번이 색색깔의 비닐봉지가 계속 나옵니다. 1kg씩 직사각형 모양으로 포장된 압축 코카인입니다. 이런 가방 4개에서 코카인 덩어리 98개가 나왔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100kg이 넘습니다. 시가 3천억 원대,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사기관이 한 번에 압수한 마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홍콩 국적의 이 화물선은 콜롬비아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이 주문한 석탄을 싣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미국 측 수사기관 첩보를 입수한 건 이달 중순. 길목을 지키던 해경은 용의 선박이 한국에 접근하자 세관과 함께 급습한 겁니다. 선원들은 모두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 등의 마약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최종 행선지가 한국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필리핀 국적 선장 44살 A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의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첫 달에 100원, 1년 내내 58% 할인. 이런 광고들 멜론과 소리바다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할인율까지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은 2016년 이용권 가격을 올리는 데 동의하면 몇 달 동안 할인을 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기존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에 동의한 사람만 약간 피해를 보는. 첫 달에 100원이라고 내세우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둘째 달까지는 꼭 써야 하는 조건은 숨겼습니다. 엠넷이나 소리바다는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다운받고 뭐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리밍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삼성뮤직 등 주요 5개 음원 사이트 모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게 약 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지우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출산율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결혼보다는 차라리 취업을 하고 그냥 그 돈을 저에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두렵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갖는 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 6,800명으로 집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8명, 이 수치가 1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중국 행정지역인 마카오 정도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지난해에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20대 후반 출산율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는 1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도 7.7% 줄었습니다. 연말엔 출산이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30만 명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 시민들이 대피한 흥해 실내체육관입니다. 이재민들이 아직 남아있죠. 만약에 지진이 또 나면 어떨까요? 여기도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진에도 안전한 대피 장소는 없을까요?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진은 5.4의 지진이 지진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서 아이들이 어디론가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빵빵하게 불어놓은 풍선 같습니다. 평소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쓰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시설로 쓰는 대형 에어돔입니다. 에어돔 안으로 들어왔는데 건물을 받치고 있어야 할 벽이나 기둥이 보이질 않습니다. 송풍시설에서 바람을 계속 넣어줘서 이 공간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공기가 이 돔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니까 뭐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안전해 보여요. 이렇게 문을 열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공기가 나갈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회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가 생겨 바람이 빠져도 5시간은 버텨 2차 대피 시간은 충분합니다. 포항시는 이런 다목적 대피 시설 5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지구의 허파,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3주째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존을 지키려 나서고 있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오히려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마치 화산 폭발이 난 것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푸르던 숲은 흑백 사진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큰 불이 시작된 지 3주째 1분마다 축구장 1개 반 면적이 불타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아마존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트위터에 아마존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숲을 복원하기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Brazil, need to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is doesn't continue. It's a tragedy. 얼마 전 끝난 G7 정상회의에서도 불을 끄는데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오히려 브라질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아마존을 식민지화하고 브라질의 발전을 막으려는 서구의 음모라는 겁니다. Alguém ajuda alguém, a não ser uma pessoa pobre, né? Sem retorno, o que está de ouro da Amazônia? O que eles querem lá? 브라질은 뒤늦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이미 9,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이 불탄 뒤였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300여 명의 댄서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발레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자가 다음 학기부터 발레를 배운다는 걸 ABC 방송의 앵커가 조롱하자 단체로 항의한 겁니다. 이 앵커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입니다.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앵커 라라 스펜서가 조지 왕자에 대해 말합니다. Prince William says George absolutely loves ballet. I have news for you, Prince William. We'll see how long that lasts.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고 남성 앵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조지 왕자가 다음 학기에 배울 과목에는 수학이나 과학 외에 발레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성이 발레를 하는 것을 비하하는 발언에 뮤지컬 킹키 부츠의 연출가 등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Laura, really? Some of us take ballet. Some of us win Tony Awards because we took ballet. This thing, it's 2019. Get a life. 집단 따돌림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춤을 추는 소년들을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3%가 놀림이나 괴롭힘을 겪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댄서 300여 명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튜디오가 있는 타임스퀘어에 모여 발레 동작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성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스펜서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Screwed up. I did. The comment I made about dance was insensitive, it was stupid, and I am deeply sorry.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이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하이 씨는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누군가 비판 벽보를 붙이고 오물을 뿌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엔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일부가 소속돼 있습니다. 자신을 대한국인이라고 적은 범인은 진실을 속이면 일본은 망한다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북 보훈 군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해 논란입니다. 정 군수는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하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감이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 사는 51명의 할머니들이 꼽은 요리 비법입니다. 뒤늦게 배운 한글로 풀어낸 할머니들의 요리 수첩에는 요리뿐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지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얼른 건져야 해. 안 그럼 금방 내 타유. 그냥 하면 맛이 없어. 설탕하고 소금하고 해서 뿌려야지. 손은 알고 있지만 글로는 평생 전할 수 없던 비법이 정성스레 눌러 쓴 글자 한자 한자에 담겼습니다. 가난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배우지 못한 서름의 시간. 쌀문을 담궈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다고 지집애가.
뒤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 덕에 누군가에게 그저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들에겐 빛나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자다 일어나도 또 써보고 읽어보고. 애들기다 또 수틀러지면 또 진짜 적어서 또 해줄 수도 있고. 함께 공부한 51명의 할머니가 식구들 먹인다며 밥상에 부지런히 올리던 요리 비법 하나씩을 내놓자 한 권의 요리 수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으로 삐뚤빼뚤 적어나간 요리법은 인터넷에 나온 정교한 레시피보다 짧지만 쉽습니다. 건강을 외치는 시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학 조미료를 적당히 써보라는데 그 안엔 웃음이 양념처럼 배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배운 그 감 그대로도 해보고 바꾸기도 하고 바꾸면 더 맛있을 수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된 조리법과 분명한 맛에 길들여질 시대에 던지는 지혜 같습니다. 인생도 요리도 매 순간 완벽할 필요도 정해진 비법을 따라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전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지난주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난 불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없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여인숙의 안전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창문이 쇠창살로 막혀 있거나 비상구가 없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여인숙 간판 뒤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이곳에 묵던 7, 80대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불이 난 전주시의 여인숙입니다. 지금 이곳은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잔해를 보면 이 테이프부터 옷걸이, 이 신발들까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다 타버린 부탄가스 통들입니다. 현재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입구 쪽의 방화. CCTV에 찍힌 인근 주민 60대 김모 씨가 용의자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여인숙의 상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에 한 평 남짓 좁은 방. 창문엔 창살이 쳐져 밖으로 나갈 비상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투숙객이 사용하거나 고물로 주워온 부탄가스 통들도 화재를 키웠다는 겁니다. 잔해 더미에선 이렇게 까맣게 탄 가스레인지나 이 냄비와 같은 조리도구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곳에 머물던 사람들이 음식을 해먹고 살아간 흔적입니다. 잔해엔 소화기도 여럿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소화기 바늘이 초록색 범위를 이미 한참 넘어섰습니다. 초록색을 벗어나면 사용 기한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또 다른 여인숙. 이곳에서도 부탄가스통과 오래된 소화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무섭다고. 화재 경보기가. 그래서 이제 끌어가면 그 양반들이 원래는 소규모 여관을 뜻하는 여인숙. 하지만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엔 보증금 없이 한 달씩 월세방을 내주는 곳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2,000원. 그런데 이제 그런 손님을 안 받지. 당세 이제 월세 내는 사람들. 뜯어버려. 좁은 골목에 여인숙이 줄지어 있는 서울의 여인숙촌.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 건물에 한두 평 남짓한 방들이 붙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창살이 쳐져 비상 상황에서 탈출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여인숙 10곳을 둘러봤지만 화재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설치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야지. 전북 남원소방서가 이 지역 여인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도 함께 가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새 건물로 보이는데 구석에 오래된 소화기가 눈에 띕니다. 저희가 가져가서 폐기시켜 드릴게요. 제조 일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워졌어요. 여기는 손님 뛰어갖고 가졌어요. 법적 시설이에요. 방도 달고 여기도 달고. 현재는 모든 주택까지 화재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 구조에서 나름대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자구책을 도입한 주인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유리로 담뱃불을 끄도 않고 거기다 집어넣을 게미. 많은 여인숙이 이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반짝하는 대처만으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 현장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1차 집회 때와는 달리 오늘은 총학생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에는 진통도 좀 있습니다.
고려대 집회는 오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서울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뒤에 모여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집회가 1시간 정도 진행 중이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최 측 추산 약 6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총학생회가 직접 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이번 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해서 좀 찬반이 맞섰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특정 정당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 상태고요. 학생회 측은 정치 성향과는 관계없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서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서울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태프들이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나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하는 계단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집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촛불 집회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나 대자보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 후보자 딸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어제 익명의 학생이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지금 우리가 조 후보자를 향해 외치는 정의는 과연 어떤 정의인가라고 물으면서 총학생회가 학내 공론화 과정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부조리에 대한 분노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악용한 입시제도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까? 네, 일단은 오늘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오후 6시 30분부터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시민 3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집회는 개인들이 주도를 했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촛불 집회 주최 여부에 대해서 총투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도 촛불 집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선 오늘은 집회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틀 뒤에 총학생회가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 나가 있는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고려대학교에서는 촛불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집회를 추진한 일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오후에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저녁 고려대학교 광장에서 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집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지난 1차 집회를 앞두고 일부 학생이 소셜미디어 채팅방에서 한 말이 뒤늦게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이름의 주최 측 학생 일부는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지난 23일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내에서 커졌습니다. 보수나 진보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정파적 색깔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생 학생 운동이기 때문에. 어제 고려대 총학생회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겠다며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최 측은 예정됐던 집회를 오늘 하지 않았고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주관해 모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문제로 고려대에서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는 건 처음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であり、我が国としては韓国側に対して一連の大法院判決により韓国側によって作り出された国際法違反の状態を解決すること、このことを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きたい。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오늘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그들만의 표현으로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주장을 국내 일부 학자들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우연이라는 경제학자의 주장을 따져봤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또 강제동원은 당시 조선인들의 로망이었다. 이런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이 씨의 이런 주장은요, 2016년에 논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 일본인 간의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한 문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기록에서 간혹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이 또는 별 차이 없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씨의 주장은 이거 봐라, 당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 사례를 조선인이라서 임금 차별을 받은 게 아니라 일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을 받았고 차별받은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받은 것이다라고 네.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작업 환경을 보면요, 조선인은 직접 돌을 깨고 탄을 캐는 이런 힘든 작업을 주로 했고 반면 일본인은 기술직 같은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했습니다. 동원된 조선인은 숙련직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인에게 불리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일본인보다 많이 버는 조선인은 강제동원 조선인이 아니라 원래 일본에 거주하던 제1조선인이었다는 기존 해석도 무시됐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2016년 논문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강제동원 부분은 이제 상당한 자료들이 많이 조선총독부 자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이 폐기가 됐다고 하는데 문헌 사료로서 나타나지 않는 그 속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강제동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피해자였던 당시 동원됐던 분들의 증언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증언 자료를 전혀 활용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좀 이것저것 많이 떼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받기도 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 강제 동원 조선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 10에서 15원의 금액만 지급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또 1943년 아카사카 탄광에 동원된 한 조선인이 노무 관리자에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쓰러진 채 몽둥이로 맞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일본인들보다 이것저것 떼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잠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숙소 사용료, 그다음에 식비, 탄광의 경우에 곡괭이를 사용하잖아요. 곡괭이 이용료, 랜턴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데 그 랜턴의 건전지 사용료, 이런 식으로 각종 장비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상당수가 되는 거죠. 실수령액은 이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런 이 씨의 주장이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향으로 송금도 제대로 안 해줬다, 용돈도 거의 없었고 그걸 쓸 자유도 없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롭고 수월한 삶을 살았다, 심지어 로망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거죠? 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 모집의 강도를 세게 했습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계획된 숫자만큼 모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 도착 후에 도망가는 조선인도 늘었습니다. 네. 당시 일본 수사기관의 자료를 보면 동원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로망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 씨의 이런 주장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자료만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면서 이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학문적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보훈군수의 망언입니다.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가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사과는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한 말 실수입니까? 아니면 뭐 정말 논란이 될 만한 거리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직접 돌려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부적절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정 군수가 얘기한 한국 발전의 기본은 일본이다. 이 발언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 돈, 일본의 돈을 받아서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예. 이게 지난 26일이면 뭐 얼마 되지 않은 네, 한 이틀 전 예. 뭐 한창 지금 그 한일 간의 문제로 온 나라가 이게 지금 술렁이고 네. 또 뭡니까 불매운동도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군요. 근데 이 화면은 누가 찍은 건지 혹시? 네, 저희는 그 현지 언론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위안부 피해 배상은 끝났는데 계속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건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수상하고 사인하고 돈 줬잖아요. 다른 나라에 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한국에 2번의 도움을 줬고 이걸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 대다수는. 근데 한국은 아니다. 계속 사과하라. 예. 이거 뭐 일본 쪽에서 나오는 발언하고 거의 뭐 글자 한자도 네. 안 틀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죠. 네, 오늘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달 초에도 정 군수가 보훈 경영인 연찬회에서 유사한 망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선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인격 말살 발언이다.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예. 사과했다고 했는데 사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역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에 사과한다면서 일본이 줬다는 5억 달러에 대해선 한 언론사 그 주필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보훈군청 자유 게시판엔 정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입니다. 예.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이 얘기는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한국당 연찬회가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열렸는데요. 의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당 운영 등을 운영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갑자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당 당원은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정책 대변인으로 활동해서 안철수계로 분류되곤 합니다. 예. 하여간 들어보죠. 왜 임종수 실장과 민정수석을 꼼짝 못하게 호통을 못 치지? 과거 50 청문회 때 노무현 같은 사람이 왜 없지? 논리적으로 몰아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초빙해서 들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일부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또 왜 하필 예를 들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드냐 이런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당 연찬회에서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쓴소리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강에 나선 연사들이 야당이 잘 좀 싸워라. 그리고 물러날 사람은 좀 용퇴해라.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국회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당 싸움할 때 논리가 빨리니까, 기가 빨리니까 국회 보이고 하면 알겠죠. 여러분, 지금 죽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예.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네. 듣기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뭐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것이 신정치입니다. 예. 네, 일부 유튜브 방송들이 조국 후보자 모친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엔 지난 6월 자유한국당에서 임명한 신정치혁신특별위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그 방송이 올리는 영상에서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제수복을 입은 조 후보자 딸의 사진을 합성해서 트는 등 지나쳐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좀 과한 게 아니라 많이 과했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신정치 혁신특별위원? 네, 예. 이건 뭐 하는 일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출범하면서 만든 건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당의 혁신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동안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가량의 강한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제주에도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얘기 정치팀 기자들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hink I'm gonna be sad. I think it's today. Yeah. The boy that's driving me mad is going away.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